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에서 5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갈 건데요.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팟빵 녹음하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제주도 5일 동안 있었는데요. 딱 제가 갈 때쯤에서 날씨가 흐릿해지네요.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저쪽에 제가 한 30분 정도 산책도 했거든요. 여기 혁신도시라는 곳인데 제주도 라마다 그쪽 호텔이고요. 편하게 쉬다 갑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고민이었던 부분,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팟빵으로 녹음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?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?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. 나 대통령이 될 거야. 나 의사가 될 거야. 이렇게 했다 보면은 점점점 자라면서 그 꿈이 정말 내가 바라는 꿈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진 꿈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내 꿈은 없어지고 외부의 것들로 채워진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 책먹은 제가 읽었던 책 중 존 맥스웰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중 이번에는 두 번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꿈꾸기 전 당신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꿈을 꾼다고 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대로 꿔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10가지 질문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제가 맨 끝에 뭐였냐면 원래는 이 꿈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올렸잖아요.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꿈이 실제로 그 꿈이 나의 꿈이야?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 35쪽에 나와 있는 구절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타인이 꿈의 주인일 때와 내가 꿈의 주인일 때를 비교해 줍니다. 자, 타인이 꿈의 주인일 때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. 당신에게 잘 맞지 않다. 당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된다.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. 당신을 잠들게 한다. 당신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한다. 타인에게 만족감을 준다. 타인이 당신에게 그것을 하게 시켜야 된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내가 꿈의 주인일 때 어떻게 될까요? 당신에게 잘 맞다. 당신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준다. 당신의 에너지를 불타오르게 한다. 당신이 밤에도 깨어있게 한다. 당신을 안정권에서 벗어나게 한다. 당신에게 만족을 준다.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. 당신이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한다. 자, 지금 당신이 꾸고 있는 꿈이 어깨를 짓누르나요? 아니면 밤에 일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신가요? 하면 너무 시간 가는지 오래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모르시겠나요? 막 그 에너지가 넘쳐서 타인이 쟤 미쳤어. 왜 저래? 그럴 정도로 그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? 궁금합니다. 자, 꿈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. 그것은 내 꿈이어야 됩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당신은 꿈을 이루고 신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창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노벨 문학상 요셉 브로드스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우리의 임무는 외부보다 무엇으로부터 강요나 명령을 받지 않고 당신이 소유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 겉모습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각자 단지 단 하나뿐인 나의 삶을 부여받았고 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누군가의 겉모습대로 누군가의 경험을 하며 살며 하나뿐인 기회를 놓치는 사는 게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. 누군가의 경험, 누군가의 기회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미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내 꿈의 소유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꿈이란 무엇일까요? 난 꿈이 있어. 그 꿈이 무엇인가요? 머릿말 9쪽에 나오는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는
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. 존 맥스웰이 말합니다. 꿈이란 당신의 마음과 의지,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.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은 당신의 목표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청사진입니다. 꿈은 인간의 영혼에 심겨진 가능성의 씨앗이라고 합니다. 아, 우리가 밭에 씨를 심잖아요. 영혼에 씨를 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. 너무 멋지죠. 근데 그 꿈이 항상 나한테 부담이 되고 이것은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. 남의 옷 입은 것 느낌이신가요? 그러면 다시 소유권을 한번 지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건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닌가라는 거 말이죠. 그리고 연설문 작가이자 코미디 작가인 로버트 오벤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서 현실주의자와 꿈꾸는 자가 있대요. 현실주의자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지만 꿈꾸는 자들은 이미 그곳에 다녀왔다. 당신이 꿈꾸는 자라면 마음속에 이미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의 꿈을 테스트하고 이루기만 하고 행동하고 된다는 것이죠. 제가 소름 돋았어요. 맨날 소름. 이제 그 팟빵 마지막 할 때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, 제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그 끝날 때의 모습을 상상하거든요. 아, 그러면 수강생들과 좋게 끝나서 인사하는 모습일 거야. 끝나고 나 혼자 시원한 맥주 한잔 할 거야. 이런 것도 저는 상상을 해요. 똑같은 말입니다. 현실주의자들은 아, 나 가고 있어. 근데 그 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틀리면 어떡해요? 다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있는 지점을 알아요.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곳 정상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직선으로 갈지 옆 계곡으로 갈지를 안다는 것이죠.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그 알기 때문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하면 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존 맥스웰이 우리가 꿈에 대한 소유권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 빠뜨릴 수 없습니다.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일백 했던 터미네이터 아저씨 있잖아요. 이분은 항상 모든 자기 개발서에 등장을 하지요. 근데 역시 존 맥스웰이 자기계발서 리더십의 대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동안 어디서도 읽을 수 없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약간 스토리가 되게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. 항상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옛날에 뭐 바디빌더였다, 꿈을 이뤘다,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됐다, 뭐 이런 식으로밖에 듣지 않았잖아요. 근데 좀 더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책은 존 맥스웰의 당신이 꿈꾸기 전 알아야 할 것들,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부모님조차 응원하지 않았고요. 아놀드가 그 상을 받았을 때, 바디빌더 상을 받았을 때도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, 그 다음에 항상 부모님 뭔가를 시켰대요.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하긴 하는데 이 아놀드도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런데 어느 순간 14살에 체육관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대요. 그리고 어떤 잡지를 봤는데 영화 헤라클레스를 연기하던 한 보디빌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. 이때 아놀드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 들어보세요. 난 내 수중에 있던 모든 페니힐을 털어 잡지를 썼다. 표지 속 헤라클레스가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영화계로 진출한 영국인 렉 파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. 그 후 그는 큰 돈을 벌어서 보디빌딩 왕국을 세웠다. 빙고. 나에게도 역할 모델이 생긴 것이다.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. 나는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우승할 것이다. 나는 영화 스타가 될 것이다.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. 하나, 둘, 셋, 번쩍. 드디어 내 열정을 찾았다. 내 목표가 생겼다. 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14살에 자신의 약간 역할 모델을 찾았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.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은 항상 확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
꿈이 첫 번째는 이 꿈이 나의 꿈인지, 나를 설레게 하는지, 나를 잠 못 들게 하는지,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하는지, 그런 걸 한번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시고 확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역할 모델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, 저 사람도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, 이거입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.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. 어느 순간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예술들이 창조력이 완전 폭발했잖아요. 르네상스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100m는 절대 이 시간을 넘을 수 없어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넘자 그 후로는 신기록이 팡팡팡 터졌죠. 바로 그 다니엘 코드가 한 말이 뭐냐면 탤런트 코드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. 젠장 제기 효과라는 것입니다. 제목도 되게 잘 지었죠. 뭐야, 쟤도 했어? 나도 하겠는데?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기록을 막 깨는 거죠. 똑같습니다. 역할 모델이 있으면 저 사람도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.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없는 게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게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볼 수 없는 거를 보게 해서 이미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놓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일단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 다음 우린 그 이상하면 그 사람은 넘을 수 있잖아요. 이것입니다. 자, 사람들은 다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지만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.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은 거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이란 나의 마음과 의지,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게 해줄 그림을 그리는 미래의 그림입니다.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입니다. 그 꿈 하나 있으십니까?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그 꿈 하나 있으십니까? 막 설레지 않으세요? 저는 5년 뒤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저는 양육이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나오긴 하는데요. 리더십에서도 양육이라는 게 나와서 딱히 한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코칭이라 그럴까요? 제가 하는 것들이 하다못해 소소하게 제가 한 달에 몇만 원을 벌고 몇십 몇백을 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서 도움되는 걸 수 있거든요. 제가 생각나는 거를 어떻게 컨셉화해서 상품으로 팔아내고 그다음 그것도 소득에 창출하고 그다음 타인한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SNS, 인스타, 유튜브, 마켓, 뭐 팟빵 이런 것들을 저만의 방식인 거죠. 근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저와 에너지가 맞으신 분들께 그런 걸 도와드리고 싶다. 그다음 그런 걸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고요.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서든 제가 꼭 서울에만 있지 않아도 국내에만 있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5년 동안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계속 테스트하면서 모든 분들 도움을 드리는 특히 여성분들께 그런 리더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. 저는 doing well, doing good 좋은 일로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당신의 꿈은 당신의 것인가? 타인의 것인가? 다시 한번 존 맥스웰의 책을 통해서 꿈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10분 좀 넘었지만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팟빵 듣고 순위가 제가 한 목표가 뭐였는데 처음에는 20위권에 들어갈 거야. 근데 20권 들어갔고요. 10위안에 들어갈 거야. 목표는 오늘 아침 8위, 실시간 8위 했더라고요. 실시간에 뜨기도 바꾸긴 하지만 그 팟빵에 추천 영상을 올라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덕분에 실시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책 먹는 여자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꼭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댓글로도 소통하겠습니다.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? 궁금합니다. 그 꿈은 당신의 것인가요? 소유권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. 오늘도 책팟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. 저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팟빵을 녹음을 하고 있고요. 큰
편집은 하지 않아요. 중간중간에 이제 말이 꼬이면 잠깐 잘랐다가 다시 하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얼굴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편집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팟빵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 하나로 짧게 하고 틀리면 바로 편집해 버리고 녹음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편하게, 모르겠어요. 요즘 유튜브는 제가 좀 사춘인가요? 잘 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강의 위주로 많이 비공개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좋은 책들은 또 제가 팟빵으로 녹음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책 먹는 여자가 어떻게 팟빵을 녹음하는지 전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